오늘은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 아토믹 폼 팩터라든가 아니면 스트럭처 팩터 같은 여러 가지 팩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제 어떤 샘플이 있어요. 이제 샘플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그 세타 방향으로 이제 입세를 하면 얘가 이제 디프렉션 되면서 이제 세타 방향으로 이제 이 디프렉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세타, 투세타 스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투세타로 지금 스캔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 롤을 가지고서 여기 그 레티스 스페이싱이 이런 브레이크 롤을 만족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픽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픽이 이제 그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피크 포지션, 이런 이제 피크 포지션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텐시티. 그래서 이제 그 피크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롤을 만족을 해서 우리가 디스페이싱이라는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디스페이싱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뭐 얘가 큐빅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헥사고널이냐 뭐 트라이고널이냐 다양한 그 시메트리에 따라서 요 공식이 달라지죠. 이제 큐빅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공식에 따라 가지고 여기 디스페이싱이 나오고 HKL이라고 하는 밀러 인덱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레티스 파라미터를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인텐시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 인텐시티 팩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피크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롤을 따르는 거고, 여기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그 렐러티브 인텐시티가 형성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실제 이론적인 피크랑 실험적인 피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또는 이제 칼슘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AbO3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AbO3 구조를 갖고 있죠. AbO3 구조에서는 이제 그 산소가 이렇게 산소가 아니라 지금 이쪽 그 케타이온이 지금 여기 코너에 케타이온이 있고요. 스트론튬이라든가 칼슘 같은 얘는 지금 얘가 8분의 1이죠. 8분의 1. 8분의 1이 8개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1개의 케타이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론튬이라든가 칼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있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위아래에서 얘가 2분의 1씩 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2분의 1씩 하나 둘 그 2분의 1씩 그 얘가 6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 6개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산소는 3개가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그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타이타늄이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 그래서 AbO3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피크 포지션, 여기 피크 포지션 이제 요 픽, 파란 거는 요 픽, 이제 이런 피크 포지션들 있죠. 피크 포지션은 뭐를 결정하냐면 디스페이싱을 결정을 하죠. 우리가 그 2D 사인 세타는 n 람다. 이 브레이크 로에 의해서 이 d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텐시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얘가 011 또는 이제 111, 002 이제 이런 그 밀러 인덱스에 따라 가지고 인텐시티가 이제 얘가 메이저 인텐시티 이런 식으로 인텐시티가 결정을 하게 되죠. 이거는 피크 인텐시티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은 이 아토믹 타입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냐 아니면 스트론튬이냐. 얘가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이 지금 얘가 그 칼슘이냐 아니면 스트론튬이냐에 따라 가지고 디프렉션도 일어나지만은, 아니면 산소 픽에서도 이제 일어나게 되겠고 아니면 티타늄 픽에서도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인텐시티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디스페이싱, 여기 레티스 파라미터의 디스페이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피크가 이제 피크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결정하는 팩터, 여러 가지 팩터들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입니다.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캐터링을 할 적에 이게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이 있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있거든요. 전자. 근데 이 전자는, 원자 핵은 이제 중간에 아주 로컬하게 있고요. 이 주변으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요. 얘네들은 이제 전자에 의한 스캐터링이 있고, 이제 원자에 의한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의한 산란 파동 앰플리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에 의한 산란 파동 앰플리튜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B, 이걸 우리가 이제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어떤 그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요 A 사이트 여기서 A에서 이제 스캐터링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전자위에서는 지금 여기서도 일어났지만 요 지점에서도 얘가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서로 이거랑 인터퍼런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경로차는 요 AD만큼의 이제 경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제 P점, 이 그 엑스레이 소스가 이 원점으로 들어와요. 엑스레이 소스가 원점으로 들어오는데, 원점으로 들어올 때, 어떤 얘가 이제 그 전하 분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원점을 이 아토믹 포지션 센터로부터의 스캐터링, 이걸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에 의한 스캐터링, 요거를 우리가 X2라고 이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아토믹 레디우스를 우리가 RN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얘가 이제, exponential i에, 람다분의 2파이는 이제 그 웨이브 넘버, 우리가 K라고 하는 거는 웨이브 넘버는 람다분의 2파이거든요. 얘는 이제 그래서, exponential i에 이제 K 닷 이걸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K.R인데 지금 여기서 그 K.R에서 여기에서 그 S-S0가 그 웨이브 넘버의 그 차이가 이제 되겠죠. 이제 그래서 원자가 만약에 이제 원점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스페리컬 시메트리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4파이 R제곱은 얘는 이제 스페리컬한, 얘가 스페리컬 시메트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여기서 나온 거고, 그러나 R제곱은 이제 R제곱, 이제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여기에서 이제 요 계산을 해봤을 적에 나타나는 그 팩터가 이제 이렇게 4파이 R제곱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그 로는 이 density,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의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단일 싱글 일렉트론의 스캐터링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 스캐터링 팩터가 형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이제 매니 일렉트론이 있다. 일렉트론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싱글 일렉트론의 그 스캐터링 팩터를 각각의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웨이브 넘버를 지금 보게 되면은 웨이브 넘버가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R 제곱 사인 세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K는 이제 람다분의 2파이에 이제 2 사인 세타가 곱해져 가지고 여기 K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는 뭐에 비례를 하게 되면은 람다분의 사인 세타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람다분의 사인 세타에 비례를 하게 되고, 이 토탈 넘버 오브 일렉트론, 이 토탈 넘버 오브 일렉트론은 아토믹 넘버잖아요. 아토믹 넘버. 아토믹 넘버는 얘가 전자를 다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시키면 토탈 넘버 오브 일렉트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넘버 오브 일렉트론이 바로 이제 아토믹 넘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이 뭐 수학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 찾아보면서 참고를 하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이제 물리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자들에 따라 가지고 원자들의 그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자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다전자에서의 그 상황을 다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다전자의 상황에서의 모든 서메이션을 하고 싱글 일렉트론 스캐터링에 의한 스캐터링 팩터, 이제 그걸 고려를 해줘가지고
이 멀티 일렉트론의 스캐터링 팩터, 이제 그게 바로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에 해당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는 얘가 지금 투세타가 용일 적에, 그러니까 다이렉트 스캐터링이죠. 포워드 스캐터링이라든가 아니면 백워드 스캐터링. 이제 샘플이 있으면은 샘플은 이제 바로 이제 스캐터링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인텐시티는 이제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G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 G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얘가 세타가 커지면 세타에 따라 가지고 얘는 이제 어떤 펑셔널 디펜던스를 가지고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펑셔널 디펜던스는 지금 이게 산소, 네온, 아니면 실리콘 원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정확한 계산은 이제 양자역학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토믹 스캐터링이 이루어질 적에 이러한 스캐터링 이론의 양자역학에서 주어지는 스캐터링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양자역학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그거는 디테일하게 하진 않고 단지 이제 이게 테이블로 주어졌습니다. 양자역학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테이블로 주어졌는데요. 각각의 이러한 람다분의 사인 세타 값을 이제 스캔하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원소는 지금 수소, 헬륨, 리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의 수가 이제 하나씩 계속 이제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자의 숫자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요 전자의 숫자에 의해 가지고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가 이미 다 계산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가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이제 팩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지금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가 유니셀 상에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유니셀이 이제 이런 유니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니셀이 있을 적에 만약에 요 빔이 A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스캐터링, 이런 스캐터링하고 여기 C를 맞는 요 스캐터링, 요 두 개의 1'하고 지금 이제 2'의 이런 스캐터링 또는 1'하고 3'의 스캐터링 얘랑 이제 요거랑 요거의 스캐터링 이제 서로 간의 인터퍼런스가 이제 생겨나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얘가 1이랑 2'의 스캐터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하고 2'의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경로차는 얼마만큼의 경로차가 되냐면은 여기 NC 그 다음에 MC 요거만큼의 경로차가 생기게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떤 플레인 안에 있으면 H00 플레인 안에 있어요. 얘가 H00 플레인에 있으니까 이것의 디스페이싱은 얘가 이제 여기죠. AC죠. AC. 여기 디스페이싱이 요거랑 요거랑 요게 이제 DH00의 스페이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디스페이싱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경로차가 요거 NC 플러스 MC가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디스페이싱 AC라고 하는 디스페이싱은 얘가 2D 사인 세타는 n 람다 이제 이거에 의해서 사인 세타 여기서 이제 이제 보시게 되면 세타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세타가 지금 여기가 이제 세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의 여기에서 디스페이싱이 바로 이제 AC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요 디스페이싱에 해당되는 AC는 지금 H분의 A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가 A 스페이싱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A라고 치면, 요 전체적인 레티스 파라미터가 A라고 치면은 H 인덱스가 주어지면은 H가 뭐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2분의 1이 이제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제 H분의 A로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B에 의한 스캐터링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 AB에 의한 스캐터링은 지금 여기 SB, 요거랑
RB 요거의 경로차가 해당되는데 우리가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삼각형이 지금 삼각형이 아니라 지금 요 거리랑 MC, CN 이거랑 이제 닮은 꼴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닮은 꼴인 어떤 B가 되냐면은 AC분의 AB, AC분의 AB의 그 팩터로서 MCN의 그 길이를 AC분의 AB로 그 닮은 꼴로 형성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AC 곱하기 RBS는 AB 곱하기 MCN이다 하는 거죠. 이게 닮은 꼴로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닮은 꼴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RB랑 MC가 서로 평행하죠. RB랑 MC가 서로 평행하고 AM이 지금 AR과 요거 AM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닮은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N은 뭐냐면 위에서 봤듯이 바로 요 람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 람다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AC가 뭐냐면은 AC는 H분의 A였죠. 그 다음에 AB가 뭐냐면은 AB를 X라고 둡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은 페이즈 이거의 페이즈는 이제 2파이의 그 람다분의 델타라고 하는 이런 페이즈 디퍼런스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럼 여기 3'하고 1'이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인터퍼런스를 일으킬 때 페이즈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2파이에다가 요 페이즈 디퍼런스. 근데 페이즈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그 페이즈 디퍼런스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얘는 이제 A분의 HX 람다가 되는 거죠. HX 람다. 그러니까 람다는 이제 여기 람다분의 1이니까 얘는 이제 A분의 2파이 HX가 됩니다. 그래서 아토믹 포지션 B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얘는 A분의 X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A분의 X를 우리가 U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요 AB는 지금 얘가 지금 U라고 하는 여기 H플레인에서 U만큼 이렇게 페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3차원적으로 하면 HKL에 대한 밀런덱스에 대해서 각각의 그 페이즈가 HU, KU, LW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페이즈 디퍼런스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여기 1차원의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웨이브 펑션, 어떤 웨이브, 어쨌든 엑스레이가 웨이브니까, 웨이브의 파동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은 A의 exponential I 파이로 이제 주어질 건데, 페이즈 디퍼런스가 2파이의 HKL에 대한 정수배, 어떤 UVW만큼의 이제 이런 페이즈 디퍼런스가 생겨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유니셀레이한 팩터로 주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스트럭처 팩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걸 HKL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이러한 어떤 HKL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원자가 이제 여러 개의 원자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보게 되면은 코너 쪽에서는 이제 캐타이온이 있고 센터에는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메탈이 있고 면에는 이제 산소가 있었듯이 각각의 원소들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 토탈 아토믹 팩터는 그러니까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모든 종류에 대해서 서메이션 한 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인텐시티는 이거의 제곱입니다. 예, 제곱. 그래서 인텐시티는 이거는 지금 일종의 웨이브 펑션에 해당되는 웨이브 펑션에 비례하는 팩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에 비례하는 팩터가 되기 때문에 인텐시티는 웨이브 펑션을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얘네들을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떤 모양이 생기게 되냐면은 지금 요거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유닛셀을 이제 그 3차원 유닛셀은 이제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2차원 유닛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닛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점에 원자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서로 다 동등하죠. 얘가 이제 그 코너에 있다면은 얘가 4분의 1 곱하기 4가 돼가지고 얘가 한 개의 원자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원점에 있는 거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원점에 있기 때문에 F가 얘가 HU가 이제 그 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파이 제로가 되는데 얘를 이제 얘는 그냥 F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는 이제 밀러 인덱스에 이제 무관한 스트럭처 팩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얘는 이 스트럭처 팩터는 람다분의 사인 세타로서 얘가 이제 그 사인 세타가 증가할수록 F가 감소하는 이제 어떤 일종의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펑셔널 폼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BCC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BCC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원점에 하나가 있고 여기 가운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은 HKL이 지금 2분의 1 제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제로에 2분의 1 HKL에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니까 얘는 이제 1이고요. 얘는 이제 파이 i에 H 플러스 K죠. 그럼 H 플러스 K가 만약에 짝수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I 세타가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에 해당되니까 얘가 짝수라고 하면은 짝수면 얘는 이제 0이 될 거고요. 0이 될 거고 얘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H 플러스 K가 짝수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얘가 그 F2F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언믹스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짝수가 되려면은 얘가 짝수 더하기 짝수이거나 아니면은 홀수 더하기 홀수이거나 서로 이제 HK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믹스되지 않고 홀짝이 섞여 있지 않고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다. 이제 얘가 믹스되어 있는 상황이죠. 짝수 홀수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적으로는 이제 홀수가 되기 때문에 HK의 H 플러스 K가 홀수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정수배니까 당연히 이제 사인 허수분은 0이 되고요. 얘는 이제 여기 코사인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F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밀러 인덱스에 따라 가지고 밀러 인덱스의 요 익스포넌트가 짝수인 경우에는 인텐시티가 2배로 커지고 2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인텐시티는 이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은 이제 4배가 커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홀수다. 홀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픽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밀러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200, 400, 200, 22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짝수잖아요. 짝수. 얘가 이제 짝수죠. HKL을 우리가 HK의 L은 0이니까 H 플러스 K는 이제 짝수인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HK를 더하면 얘가 홀수죠. 홀수인 경우에는 이제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forbidden reflection. 이쪽에 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걔네들끼리는 이제 폼 팩터가 0이기 때문에 인텐시티로서 이 팩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3차원 구조가 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원점 플러스 HKL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HKL이 서로 간에 더하는 게 짝수이다. 짝수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EF.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에는 얘가 0이죠.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짝수인 경우에는 4F제곱, 홀수인 경우는 0. 이제 3차원에도 이제 같은 밀러 인덱스의 규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BCC 구조에서 원자가 다르다. 얘가 이제 여기는 세슘이 있고요. 얘는 클로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슘 클로라이드인데 세슘 클로라이드는 이제 NaCl의 큐빅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세슘하고 클로라이드랑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클로라이드는 지금 원점에 있어요. 얘는 이제 막 얘기했듯이 이제 8분의 1로 얘가 8개가 있는 상황이라서 원점 하나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원점이기 때문에 얘는 1이죠. 얘는 HKL이 이제 HKL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잡았으니까 얘는 1이 돼가지고 그냥 F가 그냥 나옵니다. 대신에 얘가 이제 클로라이드에서 나오는 픽입니다. 근데 세슘은 이제 얘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세슘 어디 있냐면은 얘는 이제 밀러 인덱스로 보게 되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HKL이 지금 이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있으면서 얘가 지금 이제 그 UVW가 이제 해당되는 이제 UVW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슘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슘의 아토믹 폼 팩터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스트럭처에 대한 그 정보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가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요게 이제 그 U에 대한 그 팩터입니다. U에 대한 거.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HKL의 이가 짝수다. 짝수라고 하게 되면은 그 봤듯이 얘가 그 살아남기 때문에 플러스인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얘가 그 클로라이드랑 세슘이 플러스 형태가 되고 만약에 얘가 홀수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인텐시티가 이제 더 커진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인텐시티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유니셀의 BCC 구조로 갖는다 그러면은 얘가 그 짝수 여기 HKL의 합이 짝수인 경우는 지금 인텐시티가 이제 큰 인텐시티를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인텐시티 그 밀런덱스의 합이 홀수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인텐시티가 이제 작은 인텐시티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FCC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FCC는 이제 원점에 이제 그 하나 있고요. 그래서 000에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면에 이제 있는데, 각각 면은 이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0. 요거는 이제 그 지축이 이제 0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축이 0인 그 상황에서는 2분의 1, 2분의 1, 0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플레인. 그 다음에 2분의 1, 0, 2분의 1 또는 0,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플레인. 이제 이런 쪽에 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얘가 하나는 000이니까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2분의 1, 2분의 1, 0이기 때문에 그 L은 0이고 H 플러스 K가 이제 2가 곱해진 게 이제 2분의 1이랑 캔슬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K가 0이기 때문에 H 플러스 L이 나오고 얘는 이제 그 H가 0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K 플러스 L로 나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HKL이 모두 홀수이거나 짝수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짝수죠. 이제 짝수니까 얘는 1이 돼가지고 얘는 4F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홀짝이 그 믹스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홀짝 뭐 예를 들어서 홀짝이라고 해보세요. HKL이 그렇게 되면은 HK는 짝수가 되고 짝수 얘가 이제 짝수 HL은 홀짝이니까 홀수 그 다음에 K 플러스 L은 얘도 홀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HKL이 이제 다시 그 얘가 HKL 이런 식으로 이제 홀짝 홀 이렇게 되더라도 그 HK 하면은 홀수죠. 홀수. 그 다음에 H 플러스 L은 짝수. 그 다음에 K 플러스 L도 홀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 개는 한 개는 짝수가 되고요. 두 개는 이제 홀수가 되거든요. 그럼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얘는 플러스 1이 한 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이 플러스 1이 한 개, 앞에 1 해서 얘가 2-2가 돼가지고 F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홀짝 홀이 서로 간에 이제 홀이 두 개고 짝수가 하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믹스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다 홀수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HKL이 이제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라고 한다면,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면 얘가 16F제곱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겁니다. 얘가 그래서 그 인텐시티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 렐러티브 인텐시티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구조인자에 해당됩니다. 구조인자. 그래서 구조인자는 원자들의 종류는 얘가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죠.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인데 위치에 대한 정보, HKL은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니까 얘를 우리가 스트럭처 팩터라고 얘기하면 스트럭처 팩터. 그래서 아토믹 팩터랑 스트럭처 팩터가 이제 같이 고려가 되면서 얘는 이제 실제 이 팩터, 스트럭처 팩터의 제곱이 바로 인텐시티랑 비례를 하게 된다. 그러면 피크 인텐시티는 뭐에 결정이 되느냐? 얘가 스트럭처 팩터, 첫 번째 이제 스트럭처 팩터에 결정이 되죠. 얘가 스트럭처 팩터는 이제 결정 구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피크 인텐시티는 익스트린직한 팩터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얘가 쉐입, 모양이었더냐, 샘플 모양이었더냐. 샘플이 이제 엑스레이 측정하는데 샘플이 울퉁불퉁하냐, 아니면은 평평하냐. 그 다음에 사이즈, 얘가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제 그레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인 디스트리뷰션, 이제 그레인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로 스트럭처, 이제 얘네 텍스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스트럭처 팩터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익스트린직 팩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디에이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포커싱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types of defects, 디펙트의 타입이 어떤 모양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스트럭처 팩터를 결정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인텐시티를 결정짓는 여러 인자들이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은 이게 스케일 팩터는 이론이 있고 실험이 있잖아요. 이론이 이제 이론에서 나타나는 엑스레이 인텐시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레이 인텐시티를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이론하고 실험하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실험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피크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텐시티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팩터들을 서로 간에 이제 맞추는 인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케일 팩터라고 얘기하고요. P는 이제 멀티플리시티 팩터는 얘가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 것이 중첩도잖아요. 그래서 중첩도인데 어떤 중첩도냐면은 대칭성에 의한 인자입니다. 이러한 인자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대칭성에 의한 인자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렌츠 멀티플라이어가 있습니다. 로렌츠 멀티플라이어는 디프렉션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되느냐, 디프렉션 지오메트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폴라리제이션 팩터, 엑스레이 평광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제 엑스레이 평광 또는 이제 전자의 평광, 이제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폴라리제이션 팩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브접션 앤 멀티플라이어, 입사와 투과파의 흡수에 따라 가지고 어브접션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또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preferred orientation, 얘가 이제 그레인들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가지고 얘가 텍스처가 어느 한 방향으로 잘 얼라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팩터. 그다음에 extension multiplier, 얘는 이제 만약에 어떤 디프렉션 모델을 이론적으로 이제 모델을 했는데 이론적 모델하고 실험하고 잘 안 맞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실제 실험하고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디프렉션 익스텐션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곱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스트럭처 팩터가 있는데, 스트럭처 팩터는 이제 물질의 결정 구조에 이제 의존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멀티플리시티 팩터인데요. 멀티플리시티 팩터, 얘가 이제 P에 HKL로 주어지죠. 멀티플리시티 팩터는 뭐냐? 얘가 결정 내에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지만
같은 D 스페이싱과 F 스퀘어, 얘가 인텐시티죠, 인텐시티. 얘는 이제 피크 포지션. 이 F 제곱은 이제 인텐시티. 그래서 이러한 그 피크 포지션과 인텐시티가 이제 같은 값을 갖는 이 HKL 플레인들의 개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멀티플리시티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100, 1바, 마이너스 100, 010, 0 마이너스 10, 001, 00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플레인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같은 이제 디스페이싱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같은 디스페이싱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인텐시티가 같은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경우 이제 지금 큐빅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큐빅인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같은 플레인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같아요. 얘가 이제 큐빅을 돌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100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제 같은 플레인을 갖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이스, 여기 그 정육면체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육면체의 모든 면이 다 같은 플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제너스가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1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같은 플레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10과 같은 플레인, 일종의 같은 플레인인데 얘네들은 지금 12개의 이제 같은 플레인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1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8개의 같은 플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멀티플리시티에 따라 가지고 얘가 이제 그 인텐시티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그만큼 인텐시티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제이션 팩터입니다. 폴라리제이션 팩터는 그 엑스레이 빔에 의해 가지고 엑스레이 빔 전자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진동하는 전자 진동에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산란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각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 빔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렉트론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실레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오실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레디에이션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실레이션에 의한 레디에이션이 지금 이러한 오실레이션 디렉션, 이가 전자의 오실레이션 디렉션에 대해서 지금 파동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얘의 인텐시티는 사인 알파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인 제곱 알파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어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그 폴라리제이션 팩터를 검증을 해보면 얘가 입사 빔이 이제 폴라라이즈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모양의 그 이 폴라리제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는 이제 그 자세하게 계산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요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지금 폴라리제이션 빔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로렌츠 팩터라는 거를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로렌츠 팩터는 측정 기술에 의존합니다. 왜냐면은 세타 투 세타 스캔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메가 투 세타 스캔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데 얘가 이제 그 지금 이 로렌츠 팩터는 그 얘가 그 저기 이 로렌츠 팩터 우리가 그 세타 투 세타 세타 투 세타랑 세타 투 세타인 경우에는 지금 그 세타 투 세타 이제 여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사인 투 세타는 이제 그 로렌츠 팩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픽을 이제 찍으면 엑스레이가 지금 이제 어떤 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픽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라인 델타 펑션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픽이 브로드니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로렌치안 쉐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풀 위스 해프 맥시멈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이제 더 샤프하게 인텐시티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픽의 이제 브로드니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게 그 인텐시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픽의 브로드니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걸 교정하는 팩터를 우리가 로렌츠 팩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제 이거를 잘못 썼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지금 로렌츠 팩터를 이제 잘못 계산했는데요. 얘는 이제 이게 아니고요. 사인 그 2세타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를 이제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제 요거 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PPT가 잘못됐고 지금 요게 맞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로렌츠안 이 폴라리제이션 팩터, 이 폴라리제이션 팩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팩터를 곱하면 여기는 이제 폴라리제이션 팩터가 폴라리제이션 팩터 얘는 이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2세타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원래는 여기 이제 2분의 1하고 4분의 1이 곱해져서 여기 8이 이제 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시하고, 왜냐면 8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세타 투 세타의 앵글 디펜던스가 더 중요해서 요 8은 이제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렌츠 팩터, 이 로렌츠 팩터하고 이제 전자의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이 팩터는 지금 결국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양을 갖는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브레이크 앵글에 따라서 이런 디프렉션 인텐시티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obsorption 팩터인데, obsorption 팩터는 얘가 여기 인시던트 빔과 이제 스캐터링 빔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얘가 각도에 따라 가지고 obsorption이 달라지거든요. 얘가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일종의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앵글에 따라서 흡수가 달라져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인텐시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샘플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다. 샘플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다고 하면은 obsorption 팩터는 이제 얘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뮤는 이제 obsorption coefficient. 그 다음에 이제 시료의 두께가 얇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러한 앵글 디펜던트한 이 obsorption 이 팩터가 형성이 됩니다. T는 여기서 이제 샘플의 thickness고요. 얇은 샘플인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obsorption 일반적으로 벌크는 이제 이런 모양을 쓰고요. 얘는 이제 얘가 thin film, 얘가 이제 방막인 경우에는 이제 요 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obsorption coefficient는 이제 물질에 따라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따라서는 또 이제 테이블로 이제 여기 또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xtinction factor, 얘가 extinction factor는 여기 obsorption이랑은 약간 좀 비슷한데 약간의 원리는 다릅니다. obsorption 팩터랑 이제 같이 취급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얘는 이 안에서 이제 전반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전반사를 일으켜서 결정 내부에서 강한 리플렉션에 의해서 전반사에 의한 인텐시티, 여기 이쪽으로 우리는 디텍터를 이제 관측을 여기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디텍터로 들어오는 빔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텐시티를 감소시켜서 이러한 것들이 obsorption 팩터 또는 extinction 팩터가 이제 형성이 되겠다.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파우더 디프렉션에서는 이런 것들이 작아요.
이거는 샘플이 이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일반적인 그 파우더 디프렉션에서는 그 랜덤 오리엔테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아니면은 어브저션 팩터랑 그 같이 합해서 취급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템퍼레처 팩터인데, 얘가 원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얘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 진동에 따라 가지고 이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가 지금 람다분의 사인 세타만큼 감소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 온도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 이 더멀 팩터, 이 b는 더멀 팩터고, 이 델타 u만큼 델타 u 제곱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템퍼레처 팩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템퍼레처 팩터가 형성이 되는데, 델타 u가 지금 요거만큼 람다분의 사인 세타만큼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템퍼레처 팩터인데, 그래서 원자들의 진동 요 u에 따라 가지고, 요 델타 u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이 모양이 되는데, 얘가 지금 원자 진동에 의한 요 B 팩터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U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느냐, 얘는 이런 모양으로 주어진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가 지금 요렇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요 m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드바이가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제 드바이 월러 팩터라고도 얘기해요. 드바이 월러 팩터. 이 드바이 월러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얘가 지금 m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요. m은 이제 원래는 얘가 이제 2파이 제곱에 이제 U반은 이제 얘가 평균, 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의 평균, 그 다음에 이제 D 스페이싱 요거의 제곱, 요걸로 주어지는데, 얘는 이제 D 제곱은 뭘로 주어지냐면은, 얘가 이제 4가 이제 8파이 제곱에 U바 제곱에 얘가 이제 람다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B의 람다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m이라고 하는 거, 요 스캐터링,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으로 지금 이게 주어지잖아요. 그 아토믹 스캐터링 팩터가. 얘네들이 지금 람다분의 사인 세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분의 사인 세타로 했을 적에 어떠한 펑셔널 폼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템퍼레처 팩터, 이 템퍼레처 팩터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인텐시티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텐시티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럭처 팩터의 스트럭처 팩터의 제곱으로서 이제 이 디프렉션 빔의 인텐시티가 주어진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얘가 이제 디프렉션 픽의 인텐시티가 주어지고, 여기에 인텐시티, 실제 이제 인텐시티는 스케일 팩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LP 팩터라 그랬죠. LP 팩터. 그 다음에 obserption coefficient, 그 다음에 multiplicity, 이제 이런 것들이 곱해지는 상태에서 스트럭처 팩터의 제곱으로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측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막시료에 대해서는 요 인텐시티가 좀 다른 식을 써요. 방막식. 아까 요런 거를 아까 하나하나씩, 아까 요게 이제 LP 팩터죠. 이 LP 팩터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시티, 그 다음에 지금 obserption coefficient라든가 요거 obserption 팩터죠. 여기 obserption 팩터가 있는지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 이제 obserption 팩터 A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팩터를 쓰면은 방막은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벌크는 그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팩터들을 이제 그 가지고서 그 요 팩터들의 식이 있습니다. 요 인텐시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스트럭처 팩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식을 이제 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만약에 그 어떤 벌크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벌크인 경우에는 i가 요 아까 요 f의 제곱, 그다음에 멀티플리시티,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2세타. 요게 이제 그 LP 팩터고요. 그다음에 obsorption coefficient 요게 있고, 그다음에 템퍼레처의 드바이올러 팩터 마이너스 2m이라고 이제 주어지고,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봤듯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m은 이제 여기서 m은 이제 b의 람다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고양으로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인텐시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레티스 스페이싱은 이제 2D 사인 세타는 람다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레티스 스페이싱이 주어지고, 레티스 스페이싱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각 여러 가지 이제 결정 대칭성,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결정 대칭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레티스 파라미터들 그 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레티스 파라미터를 구하고, 레티스 파라미터의 그 밀러 인덱스가 있죠. 그 밀러 인덱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스트럭처 팩터가 주어지죠. 그 스트럭처 팩터는 그 HKL이 이분이냐, 믹스가 돼 있냐, 언믹스가 돼 있냐, 홀짝이 믹스가 돼 있냐, 언믹스가 돼 있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픽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트럭처 팩터가 있고요. 스트럭처 팩터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일렉트론 폴라리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로렌치안 쉐입에 의해 가지고 그 LP 팩터는 세타 디펜던스를 이렇게 갖는다. 세타 디펜던스를 갖고요. 이제 그 다음에 템퍼레처 익스포넌트도 마찬가지로 그 요 세타의 그 디펜던스를 갖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용을 해서 토탈 인텐시티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리파인먼트 할 적에 그 렐러티브 인텐시티가 이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그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